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 디자인 총괄 프란치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교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개인의 이동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87.21을 기록했고요. 오늘 2.3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025년 5월 1일 테슬라의 공식 AI 계정이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질문은 6월까지 얼마나 남았냐라는 조금 깜짝 놀라는 질문이고요. 이 AI는 6월 1일까지는 31일이 남았다고 그록이 답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한 날짜의 계산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트윗이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윗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공식 발표일 또는 출시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의 트윗 속에 이 숨겨진 단서를 해석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록은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 특유의 위트와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은 답변들로 이 화제를 모은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6월 1일 특정 날짜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시점은 테슬라가 오랜 시간 예고해왔던 로보택시의 상용화 일정과 정확히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레딧이나 X 또 유튜브 등에서는 벌써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건 일론 머스크가 보내는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쪽과 또 6월 1일 로보택시가 시작하는 진짜 출시일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6월 1일 로보택시가 발표되거나 출시되는 걸지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로보택시가 가능한 기술인가? 이 운전자 없이 알아서 차가 운전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는 대규모 안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웨이모는 총 5,670만 마일 9,12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고,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우선 보행자와의 사고 감소율은 무려 92%나 감소했고, 자전거 및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82%가 감소했다고 나오며, 또 심각한 부상, 치명적 사고의 발생률은 85% 가까이 줄어들었고,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많이 감소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나 한정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단연간 운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매우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등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해당 지역의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모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자율주행차는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며, 이는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율주행은 위험하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는 강력한 반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단지 안전성만이 아니라 도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또 질서 개선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이 이점을 가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로보택시는 항상 속도 제한을 지키고 졸음이나 분노 운전 같은 인간의 감정적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과 사고율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테슬라가 6월 로보택시 서비스를 발표하거나 정식 출시하게 된다면, 이 웨이모가 미리 쌓아놓은 도로 안전성 입증이라는 이 명분을 등에 업고 보다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설득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자율주행 기술이 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고, 만약 테슬라도 이와 유사한 통계를 발표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웨이모의 보고서는 단순한 경쟁사의 자료가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 전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그 신호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 테슬라는 웨이모 덕분에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개된 단서들과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2025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로보택시 관련한 중대한 발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이 최근 수개월 동안 로보택시 일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6월이라는 그 시점을 강조해왔고요. 또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6월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비전의 발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일정과 실행의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정말 출시되는 게 아닌가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현재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부 직원들이 지정된 테스트 구역 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 시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는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완성된 수준을 넘어 실제 상용화 이전에 리허설 단계가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 6월까지 얼마 남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그록 AI를 이용해서 마치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단순한 숫자 계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테슬라가 내놓는 의도적인 티저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정확히 그 시점이 6월 1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식 발표 날짜를 암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오스틴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의 정식 개시가 시작되는 것이며, 일론 머스크는 이미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차량이 이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테슬라 앱을 통해서 탑승을 예약하고 또 무인 탑승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6월 1일 로보택시의 시험 서비스가 오스틴 시내 일부 구간에서 정식으로 시작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월 1일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예상 시나리오는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테슬라의 FSD 버전 14의 발표가 나올지 않을까 예상하며, FSD 기술이 이제는 안전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완전히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고 또 오스틴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비감독 FSD가 가능하다고 발표하게 된다면 6월 1일은 기술적 돌파구로 해석될 것 같으며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정말 6월 1일에 로보택시가 데뷔할 수 있을지 이 질문에는 현재 낙관론과 회의론이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테슬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로보택시 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예전에는 머지않아서 출시된다라는 좀 모호한 표현이 많았지만 이 6월 중 출시된다거나 오스틴이라는 특정 지역 또 테슬라의 직원을 대상으로 앱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은 매우 실제적인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며, 특히 최근에 공개된 웨이모의 안전성 보고서까지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도 로보택시를 출시하기에 매우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는 대중과 규제 당국을 설득할 때에도 테슬라 역시 충분히 준비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면 여전히 존재하는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고, 이 테슬라가 그동안 일정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이 전례가 많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테슬라에서는 FSD가 2019년부터 매년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20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타에 머물고 있고, 최신 버전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완벽하게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으며, 자칫 운행 도중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실망이라는 반응과 함께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는 6월 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닌 것 같고, 테슬라의 기술력과 시장의 신뢰도를 동시에 시험받는 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 AI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서 전환의 그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고, 이는 주가에 장기적 프리미엄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6월 1일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대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 연기된다라는 말을 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이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17일에 나온 테슬라 디자이너인 프란츠 폴 하우젠이 사이버캡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서 마치려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도대체 이 차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 디자인 총괄 프란츠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사이버캡 앞입니다. 저희가 막 공개한 이 차량 직접 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량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교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기간만큼만 리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소유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개인의 이동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것이라 믿습니다.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던 분들도 이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갈 수 없던 곳, 비용이 부담돼서 못 갔던 곳에도 이제 쉽게 갈 수 있게 되죠. 지금 저희는 차량의 뒷부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의 물방울 형태가 잘 보이는데요. 이 차량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 조명으로 구성된 테일라이트는 기존 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요소죠. 후방 윈도우는 없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뒤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 덕분에 이렇게 작은 차량에서도 매우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공항 가는 2명의 승객이 큰 여행 가방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음식 배달이나 소포 배송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멀티 유즈 차량이죠. 이 차량은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차처럼 느껴지길 바랐습니다.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럭에서 사용한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이 차량에도 그런 요소들을 확장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다이내믹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큰 휠이 차량의 크기를 감추고 컴팩트하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특히 디아이드럴 도어는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열리며 탑승 자체가 미래로 들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운전대는 절대 탑재되지 않을 겁니다. 이 차량은 오직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내부에는 좌석 2개와 거대한 스크린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통해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소셜미디어도 즐기실 수 있고요. 지금의 라이드 쉐어 차량에서 하는 활동들과 비슷하죠. 승하차가 아주 쉬운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이 자동으로 도착해 탑승자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시킨 후 필요하면 대기하거나 스스로 주차하고 충전도 합니다. 이 차량은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 충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차량이 알아서 충전소를 찾아가 충전합니다. 실제로 95%의 자동차 이용은 1명 또는 2명만 탑승하는 경우입니다. 이 차량은 그런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만능 차량은 아닙니다.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은 따로 준비 중이고요. 이 차량은 출퇴근처럼 2인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1명만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2사람이 공항에 간다고 하면 큰 여행 가방도 뒤에 실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죠. 음식 배달이나 택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다른 승객을 태우러 갈 수도 있고요. 2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니 배터리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모든 뒷단 작업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We do all the work on the back end to make sure that you just have a seamless experience.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미래에서 온 차량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치 시간여행 캡슐처럼 탑승하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하게 되는 구조죠. The future and that this car was coming from the future. It's a little bit like a time capsule. 버스 요금 수준으로 자신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쾌적하지는 않은 대중교통과 달리 여기선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A bus transit ride, which maybe isn't always the most pleasant experience. 업무를 보거나 쉬거나 자거나 영화도 보면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차량의 핵심 가치입니다. Movie, etc., and get from A to B, and as comfortably and efficiently as possible. 이 차량의 컬러로 골드를 선택한 이유는 뉴욕시의 노란 택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노란색에 미래적인 감성을 더해 더 세련되고 강렬하게 표현했어요. 골드 컬러가 딱 맞아 떨어졌죠.
we've taken that iconic yellow and created something more expressive and more up to date. And the gold is just feels right. 사이버트럭에서도 보였듯 테슬라 디자인에서 실루엣은 아주 중요한 With 요소입니다. that, obviously, with the Cybertruck, it's an incredibly wedgy car. 이런 디자인은 단순히 멋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물방울 형태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이 차량에도 그 철학이 담겨 있어요. It just improves the overall aerodynamics. You can see that again on this car. This is 지금까지 쌓아온 디자인 언어를 이 차량에 잘 녹여내 갖고 싶다, 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attractive, something that you want to be seen in or own potentially. 깔끔한 측면, 날렵한 전면 디자인, 급격히 떨어지는 루프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미래적이고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Tapered back. It just has a cool feel to it. Feels very futuristic, very clean, very sensible. 디자이너는 항상 미래를 상상하죠. 이제 우리는 그 미래를 현실로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And the technology can, in a lot of instances, maybe be scary. 하지만 저희는 그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매력적이고 독특한 차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You are going to safely get from A to B in a car that's attractive and unique and expressive. 이렇게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디자인으로 보여주는 일, 그건 디자이너에게 정말 큰 꿈이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이버캡의 특징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휠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공기역학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디스크를 씌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휠 자체가 차량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들었죠. Perspective, putting a clean disc over it, but that wasn't enough. We wanted the wheels to disappear and actually just become part of the overall design of the car. 그래서 타이어에도 동일한 컬러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문 역시 특별하게 열리도록 설계했어요. 진짜 미래차에 타는 느낌이죠. They're designed to just make you feel like you're stepping into a futuristic car. 실내로 들어가면 좌석은 운전석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볼스터가 없는 소파처럼 설계돼 A에서 B로 편안하게 이동하기에 딱 좋아요. 몸을 기대고 슬쩍 미끄러지듯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마치 거실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Position and just enjoy the ride and in total comfort. 그리고 실내의 핵심은 역시 거대한 스크린입니다. 이 차량에서는 그 스크린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The hero of the interior is this giant screen, and that's where you're going to be spending your time. 테슬라는 항상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자는 철학으로 기술을 개발합니다. 전기차 기술, 무선 충전 기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기술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냈고 이걸 통해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바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oftware and how that applies into a product. And I think we just wanted to put it in a shell that made it feel like this is the future, but you're experiencing it today. 그리고 버스도 보셨겠지만 최대 20명을 아주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차량도 준비했습니다. 개념차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이죠. Ideas that feel like they're concepts, but they're available right now.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란츠였고요. 이 사이버캡을 통해 미래의 교통이 어떤 모습일지 조금이나마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